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오전 8시 15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 대한 8월 7일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항소 마감일은 10월 7일까지였고요. 이렇게 항소 신청 자체는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는 굉장히 간단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항소 신청 기한인 60일 기한을 거의 채웠다는 것은 SEC 내부적으로도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차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EC 전 변호인들은 75%의 확률로 SEC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래소들과의 소송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리플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맞았고요. 또 빌 모건이나 존 디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 역시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이지만 게리 겐실러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결국에는 맞아떨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리플의 최고 법률 고문 알데르트 스튜어트의 입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SEC 항소 결정이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다는 것은 항소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실망스럽다는 것은 SEC의 비합리적인 행보에 대한 내용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의 발언에 의하면 리플 역시 교차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SEC가 항소한 이상 리플 역시 항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리플이 항소를 하게 되면 리플 입장에서는 기관에 대한 XRP 판매에 대한 판결 또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하겠죠. 리플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및 거래는 증권거래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면 항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건에 대해서 앞으로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또 2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리플은 항소법원에서 SEC의 소송이 처음부터 비이성적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항소 발표 1시간 전에 SEC의 집행국장이 사임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트윗을 마무리했습니다. SEC 집행국장이 이 시점에서 사임한 것은 여러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임을 표면으로 내세우고 해임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해임이라면 다양한 집행권에 대해서 SEC 게리 겐실러가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새로운 리더십 체제 하에서 SEC 집행 관련 새로운 출발과 각오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의 추정 시나리오는 SEC 집행국장이 리플에 대한 SEC 항소를 반대하고 사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게리 겐실러 현 SEC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SEC 집행국장이 아니라 게리 겐실러가 다음 사임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게리 겐실러가 SEC가 이성적이었다면 오래전에 리플 사건에서 이미 벗어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게리 겐실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기간 동안 법정에서 싸울 것이지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EC가 중간 항소를 제기하려 했다가 실패했을 때 SEC가 그들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에는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7월 투레시 판사가 약식 판결을 내렸을 때 XRP는 디지털 자산이고 프로그래믹 거래는 증권거래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이때 SEC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약식 판결에 대해서 중간 항소를 제기하려고 신청을 했었고요. 그때 중간 항소를 신청하면서 본인들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서 중간 항소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종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 SEC는 여전히 위선자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SEC가 항소한 것이 놀랍지 않고 다만 화가 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이유가 SEC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의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리플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트윗을 마무리했습니다. SEC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제출한 것은 항소를 하겠다는 신청서이고요. 어떤 내용에 대한 항소인지 이에 대한 브리핑은 이제 날짜가 잡힐 것인데 그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SEC의 브리핑이 2024년 12월 2일 혹은 조금 더 연장이 돼서 2025년 1월 1일경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항소라는 것은 판결에 대한 항소, 즉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SEC에게 불리하게 판결된 내용에 대한 항소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항소 내용 중에 하나는 프로그래믹 거래에 대한 항소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XRP 자체, 그 자체가 증권이라고 보는 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XRP를 가지고 프로그래믹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어떤 투자 계약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증권 거래이다 라고 재주장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SEC가 지난 2년, 3년 동안에 제시하지 못했던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 추가적인 증거를 SEC가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항소 판결 역시 SEC의 패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XRP가 오랜 시간 끝에 정고점을 향해 달려갈 만한 호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과거와 비슷하게 또 그 순간에 SEC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SEC가 리플 사건에 있어서는 비리와 부패가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추정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XRP 현물 ETF를 위해서 신탁 설립 문서를 제출했었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XRP 현물 ETF에 대한 S1을 제출한 호재가 있음과 동시에 SEC의 이런 행보는 비윤리적인 행보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 항소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 자체가 전면적으로 거부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항소가 기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양측은 항소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항소는 2026년 초가 되어져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동안 리플은 SEC가 타 기소권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홀딩을 통해서 이용되는 소송이 될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SEC가 투자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SEC 항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